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경실련 경제민주주의 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분들이 취업제한의 취업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미등기 무보수기 때문에 취업제한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미등기 무보수기 때문에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익대 경제학부 전서인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특경각법 14조 사항의 취업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5방 중에 새로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사직당국 앞에 모였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의 범죄 행위에 따라서 수형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5방이라는 형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자입니다. 그러나 5방의 조치가 법무부 장관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취업 제한 조치까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치이며, 그러나 취업 제한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는 의미의 보전 처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또는 격리,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차 가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리가 즉시 이루어졌느냐, 그런 점을 굉장히 요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 배임의 형태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즉 이재용은 가해자, 삼성전자는 피해자입니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2년 6개월의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특경각법은 그에 더해서 미래에 이 사람이 회사라는 곳에 가서 또 회사의 피해를 미칠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지은 죄의 경중, 또 언더받은 형량의 과다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예방적으로 취업 금지라는 장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자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5방에 의해서 비록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일부 형집행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는 법률적인 입법 취지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미 이재용은 수용 생활을 시작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취업 제한 조치라는 보존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 본 금지 행위 대상인 집행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비상근 임원이면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도 삼성전자의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보면 임원 현황에 오직 딱 한 명, 수백 명의 임원 중에 오직 딱 한 명 미등기 비상임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는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이라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공시했어요. 그런데 부회장, 회장 또는 기업의 임원은 표준산업분류상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직업을 가지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 집행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통큰 투자라는 형태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이렇게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까지 연결된 데에는 이 정부의 잘못도 작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올랐던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형기를 조작하고 장난질을 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취업 제한 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이제 이재용은 별도의 사면 절차가 없이도 사실상 법망에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스스로가 법 위에 서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기업의 고위 관계자가 미등기 비상근이라는 형태로만 살짝 자신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변경하면 얼마든지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는 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단 이재용에 대한 위법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질서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는 섣부른 공정론이나 역할론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법률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의에 따른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고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피고발인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법으로 바꾸창했습니다. 취업제한 제도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공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분산하면 첫째, 업무상 횡령죄를 포함하여 재산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둘째, 재산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한 경우 셋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피고발인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6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발인은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 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피고발인 이재용이 재산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 확정받고 5년의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삼성전자는 피고발인의 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가석방 당일 지난 8월 13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경영진으로부터 구체적 정령 현황을 요구받고 8월 24일 신규 투자 등 삼성그룹 투자 고용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취업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면서 피고발인의 위법 상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창국 공보그룹 회장의 취업 제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례를 근거로 피고발인의 취업 제한 위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박창국 회장 판례는 오히려 피고발인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논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취업 제한 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범죄 행위자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한 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 항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의
를 보호하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 유무, 보수 유무를 요건이나 기준으로 설치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수를 받고 상임이며 등기가 된 임원의 영향력, 집행력을 한정 축소하여 마치 피고발인이 취업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처럼 판례 취지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등기된 삼성전자 사내이사와 이등기 이재용 부회장 중 누가 더 큰 영향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법무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발인은 미등기 상태에서 삼성그룹 전반의 경영이 관여하고 절대적인 영향력과 집행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원 등기 유무는 영향력과 집행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함정사를 살펴보면 정치 권력에 의하여 법이 허울에 불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겨울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견제받지 않았던 과거로의 회계를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가석방된 이후에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행보는 오늘날의 법은 경제 권력에 의하여 허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가, 법무부 입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위를 지지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법위의 삼성 다시 한번 재확인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 제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 끝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직후에 보란듯이 수사로 집행하고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업무 비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특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앞장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위법 행위를 배후를 자처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경영 복귀를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 의사결정을 주도하는데 형식적인 요건을 들어서 취업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말장난입니까? 상식에 반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입니다. 취업제한 개정의 취지, 의미는 형식적인 몇 가지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후에도 줄곧 국중경영 등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삼성이 치해법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을 받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범하다는 평등하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바로 서는 날까지 참여연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 고려하지 말고 부족하게 원칙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미 부당사업적 특혜를 받았습니다. 최초 징역 5년에서 2년 6월로 가중받았고 그마저도 특혜를 받아서 특혜 가석방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사고 달려가서 피란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식 취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보란듯이 대놓고 지금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법 정의를 지켜야 될 법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대변인이 된 듯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된 듯이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엄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법원이 그리고 경찰에서 제대로 입국을 돼서 엄정히 수사해서 명확한 취업 제한 규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살려서 다시는 그런 중대 문제자들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현대한 법치수로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문제
이재용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앞에서들 이재용이 동영에 참여하고 동영의 주체로서 동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을 명백히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앞장서서 합법과 불법을 원유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지난 5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재용의 경영권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재용의 개건 이념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재용의 경영권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적법하다 라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회사 돈 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도 없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 명백한 법률적 근거이고 내용입니다. 이럴지언데 이처럼 큰 범죄자를 가석방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사면 얘기까지 하면서 경영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의 불법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이제 이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용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서 유전 무죄를 몸소 실천한다면 민주노총은 거에 걸맞는 투쟁으로 이재용을 상대로 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